글쓰기 능력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닥치고 서울대 글쓰기 노트 논술 워크북 1주차 수업. 닥치고 서울대를 기반으로 한 닥치고 서울대 글쓰기 노트가 출간되었습니다. 표지는 아주 산뜻한 노란색입니다. 이 책으로 수행평가, 서술형 문제, 논술 문장 쓰기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먼저 활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표지 한 장의 무게가 10톤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독학을 써야 한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논술을 해야 한다? 책 읽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책을 읽지 말고 게임하듯이 그냥 대책 없이 닥치고 후다닥 책을 펼치면 됩니다. 이 책은 닥치고 서울대를 활용한 논술 워크북으로 책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전공적 합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글쓰기를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최고의 경지입니다. 대교 약절. 가장 완전한 솜씨는 때로 서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망설이기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후다닥 글쓰기를 통해 1주차 개념이해와 독서정보 탐색 파트 1의 영상을 통한 개념 설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영상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전공적 합성을 살리는 세특을 알면 꿈이 현실이 된다.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이 영상을 꼭 한번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공적 합성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규범화된 답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이란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서 그 전공에 적합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관련 분야 전공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공에 맞게 공부를 하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특히 학교 교과목과 연계하여 전공의 특성을 살리면 전공적 합성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특기 사항을 작성할 때 무엇에 유의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세부 특기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 특기 사항은 학교에서 학생부를 기록할 때 교과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의미합니다. 각 교과목별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부 특기 사항을 작성할 때는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교과목별 학습과정 성과를 전공의 특성을 달려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학생부 세특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학과를 자신의 진로로 결정했다면 국어 과목의 세특을 작성할 때도 건축과 관련한 국어학습 내용을 연계하여 작성하는 세심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이 질문은 따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정리해보면 됩니다. 나는 건축공학을 전공하여 멋진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건축공학은 크게 시공 분야와 설계 분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나는 이 중에서도 건축 설계를 선택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설계한 건축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첫 장을 넘기는 순간은 책 읽기에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책을 펼쳐보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할 때 그냥 자유롭게 책을 펼치면서 예측 쪽수를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팀을 나눠서 수업을 할 때도 책을 읽겠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나는 98쪽을 펼치겠다고 예측 쪽수에 기록을 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책을 펼쳐서 몇 쪽이 나오는지 게임을 합니다. 예측 족수에 가까운 팀이 이기게 됩니다. 예측 족수 옆에 빈 칸에는 그날 상황이나 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넣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높은 숫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높은 숫자가 나오면 그 팀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대화체 문장수나 등장인물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 팀과 아래 팀으로 나눠서 책 펼치기 첫 장을 여는 순간 게임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위 팀은 98을 예측했다가 109가 나왔고 아래 팀은 131을 예측했다가 126이 나왔다면 아래 팀이 승리하는 것이겠죠. 이런 방법으로 책의 전체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게 펼쳐볼 수 있습니다. 이때 책을 펼치는 기준은 양쪽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전에 정하지 않았으면 왼쪽만 인정한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책을 펼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내용보다도 책과 친해지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념어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정답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청소라는 어휘를 예시로 들은 것처럼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공은 내가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 적합은 딱 맞는 거, 자 그런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진행할 좋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답이 아닌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념어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뜻을 정리합니다. 먼저 청소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도중의 시기, 주변적 위치에 따른 갈등과 방황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과 소년, 이런 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 자아, 진로, 적성, 학습 심리 치유 이런 내용도 차분하게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진행한 어휘와 비교해보면서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전공적합에 대한 이해와 책 전체의 내용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휘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정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있는 어휘를 찾는 과정입니다. 하단의 어휘 설명을 참고하여 두 팀의 언어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 교육 효과는 관련 주제어 정리, 다양한 한자, 외래어 등 어휘 활용 능력의 향상입니다. 얼핏 보면 어휘를 찾기 어렵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숨어있는 어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번의 정답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맨 밑에서 둘째 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보면 전공, 적합성 이것이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깊이 파고들과 빠짐, 몰입,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무조건 이기려는 마음은 오기, 여러 체계들이 갖고 있는 공통 특성을 부각시켜 그 법칙을 성립시키는 과정, 일반화죠. 일반화. 다음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입력된 자를 토대로 출력을 유도하는 규칙의 집합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포괄적인 자료에서 중요하지 세부 내용을 제거하고 압축하여 짧고 명확하게 하는 과정, 단순화가 되겠죠. 끝으로 7번, 마음에 맺힌 답답함이나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풀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일, 바로 심리치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휘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의 어휘 설명을 참고하여 두 팀으로 나눠 빨리 찾는 것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교육 효과는 관련 도서 내용 파악, 주제어 정리, 다양한 한자, 의뢰어 등 어휘 활용 능력의 향상입니다. 1번은 디귿, 치읓, 기역, 시옷, 이응, 디귿, 닥치고 서울대. 2번 치읓, 비읍은 초밥. 3번은 양비론. 4번은 모세의 기적. 5번은 상대성. 6번은 절충.
7번은 사관학교, 8번은 선택, 9번은 글씨의 마법, 10번은 심리학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딱딱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이것을 수업 시간에 하면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수업 현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흥미롭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찬반 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핵심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긍정, 부정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신이 처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의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예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정리해 보세요. 여기에서 찬반 토론의 내용은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정리하여 토론을 하고 자신의 반대 입장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찬반 토론 한번 볼까요? 진로는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이었죠. 진로는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찬성 논점에서는 진로는 빨리 결정할수록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빨리 결정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했다면 생물이나 화학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정보도 다양하게 탐색하여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로 적성과 관련한 직업의 정보도 미리 파악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이와 반대로 반대 논점은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나서 진로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초중고 과정에서 진로를 너무 미리 결정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보다 더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좋다가도 내일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전공을 미리 정하게 되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다양한 공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로의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도 잘 경청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배경지식 글자 모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전공적 합성이란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적절성이다. 진로 탐색은 자신의 꿈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일이다. 비교와 대조는 진로를 결정하고는 공부를 하면 삶의 이유가 명확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의 공부를 하면 목적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유추는 전공 로드맵을 미리 짜보는 것은 지도를 갖고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목표 지점과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진 답을 한번 참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상황 선택 1, 2, 3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로 드러났지만 정말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규범된 틀에 맞춰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닥치고 서울대 글쓰기 노트 1주차 개념 이해와 독서 정보 탐색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든 예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규정된 답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공적 합성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왜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지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닥치고 서울대 책을 억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게임을 하는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책을 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자신의 멋진 미래를 설계해 보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는 융합교육의 핵심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정점입니다. 공부의 시작이자 마무리입니다. 이제 수행평가, 전공적 합성, 고교 학점제까지 진정한 융자공의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닥치고 서울대 글쓰기 노트 이 한 권의 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꼭 해야만 한다면 닥치고 서울대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꼼꼼하게 탐색을 해보고 전공적 합성에 맞춘 세특의 중요성을 배우고
닥치고 돌대 글쓰기 노트를 통해 수행평가, 고교학점제, 대입 논술은 물론이고 한국어 문장체계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적어도 우리말로 쓰는 글쓰기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능력은 대학을 좌우합니다. 글쓰기 능력은 자신의 꿈을 이뤄주는 지도입니다. 글쓰기 능력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